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랑 확률 기억나? 그러니까 단어는 기억나지.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그 내용이거든. 너네 실제로 그 경우의 수 합법칙하고 곱법칙이 뭔지 알잖아. 그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 그 다음에 동전을 또 한 개 던졌어. 그때 주사위 하나,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보통 이렇게 하잖아. 주사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요 6가지고요.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앞면 아닌 뒷면이니까 2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곱하지. 총 12가지 아니야? 그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해? 곱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곱법칙. 곱한다.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집이 내가 아산에서 서울을 갈 거야. 아산에 서울을 갈 건데 첫 번째 기차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기차. 그다음 버스로 타고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그때 내가 아산에서 서울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이때 몇 가지야? 내가 아산에서 서울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치, 5가지라고 할 거잖아. 이때는 왜 더했어? 이건 합법칙이라서. 그럼 그 합법칙과 곱법칙을 어떻게 구분하냐만 잘 알면 되거든. 합법칙이라는 건 내가 아산에서 서울 갈 때 기차를 타고 가거나 이런 느낌이야. 기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거야. 그치? 기차를 타고 가면서 동시에 버스를 탈 수는 없잖아. 기차를 타고 가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느낌일 때는 합법칙인 거야. 그게 좀 어렵지, 그치? 곱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한 사건이면 다 곱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주사위 하나, 동전 하나를 던질 거야. 내가 주사위 하나 던져서 6가지가 나왔어. 상황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왜? 동전까지 던져야 끝나는 거니까. 그치? 그때는 곱법칙인 거야. 한 사건이 아직 안 끝났으면 그 사건에 있는 건 다 곱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럴 땐 곱법칙, 그럴 땐 합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어. 학교에서 반장 한 명과 부반장 한 명과 뭐 서기 한 명을 뽑는다고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 10명이 있어. 그럼 투표를 할 거 아니야. 첫 번째 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가지. 그치? 그럼 상황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 왜? 부반장하고 서기도 골라야 되잖아. 그럼 이어서 곱하기. 부반장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9가지. 10명 중에 1명 데려왔으니까. 그치? 그럼 나머지 또 서기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8가지. 이게 곱법칙인 거야. 그치? 그래서 그 합법칙과 곱법칙을 구분하면 되는데 그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다고, 맞지?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거는 한번 먼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자, 보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 이거거나 또는 이거거나잖아. 눈이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다른 경우지, 맞지? 그럼 이때는 아마 합법칙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막 또는 있으면 무조건 합법칙이고 뭐 동시에 그리고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곱법칙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 읽어보고 판단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이 확률에서 어려운, 이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게 그런 거야. 근데 가볼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5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2개를 던져서 합이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합이 5가 되는 조합들을 생각해보자. 뭐 있을까? 1, 4, 또 2, 3, 또 3, 2, 또 4, 1이 있겠지. 그치? 서로 다른 거니까 얘가 1이고 얘가 4인 거랑 얘가 4고 얘가 1인 거랑 다르잖아. 총 몇 가지야? 4가지. 근데 아직 또 있죠. 하나. 합이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 합이 6이 되는 경우도 구해야 돼. 그럼 합이 6이 되는 조합은 뭐 있어? 1, 5, 2, 4, 3, 3, 4, 2, 5.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이 4가지와 5가지를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답인 거야. 그치? 이게 합법칙. 그치? 별거 아니지, 맞죠? 두 번째. 자, 이번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를 택하는 경우. 자, 1부터 100까지에서 4의 배수는 총 몇 개일까? 다시 한번 몇 개야? 25개. 그럼 1부터 100까지에서 6의 배수는 총 몇 개일까?
16개. 그치? 이걸 둘이 더하면 답인가? 합법칙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을 텐데 왜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다 보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인 12의 배수는 두 번 카운팅 했을 거라고. 그치? 그럼 12의 배수는 몇 개인데, 다현아? 몇 개? 12의, 오씨, 집중 안 하고 있어? 12의 배수 몇 개? 12의 배수. 서진아 몇 개야? 8개래, 8개. 8개는 중복 카운트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지. 그치? 다음. 자, 그럼 그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합법칙, 곱법칙 말고도 그냥 다른 경우의 수들도 있었거든? 그것도 복습시키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 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를 셀 거야. 2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 되는 걸 셀 건데, 물론 뭐, 얘가 2면서 얘가 2고 얘가 2일 수 있나? 이렇게 세면 되거든? 근데 이걸 막 마구잡이로 세면 당연히 뭔가 빠뜨리는 게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뭔가 규칙성 있게 세는 게 좋은데, 그 규칙성 있게 세는 방법은 보통은 나는 이래. 요령이야, 요령. 개수가 존재하거나 개수가 좀 큰 놈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좋아. 그래서 x를 기준으로 나눠줄 거거든? 그러면서 자연수잖아. 그럼 첫 번째, x가 1인 경우로 가는 거야. x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y 플러스 z가 얼마를 만족하면 돼? 6을 만족하면 돼. 그럼 이거의 순서쌍은 셀 수 있잖아. 뭐 있어? 1, 5 자연수니까 2, 3 쭉 가서 뭐까지? 2, 4 아니 2, 3, 2, 4 그래서 5, 1까지 몇 개야? 5개요. 이렇게 세주는 거야. 두 번째, x가 뭐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지. x가 2면 뭐야? y 플러스 z는 얼마라는 거야? 4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있어? 1, 3, 2, 2, 3, 1에서 몇 개? 3개요.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뭐일 수도 있냐면 3일 수도 있고요. 그럼 y 플러스 z는 얼마야? 2니까 1, 2밖에 없지. 한 개요 되는 거야. 끝났지 뭐. 왜? x가 4면 y, z는 자연수가 아니라 0이니까. 그치? 그래서 몇 개야?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해, 곱해. 더해야 되는 거지. 왜? 이것도 경우를 나눠준 거야. x가 1이거나 또는 x가 2거나 x가 3이거나로 분류된 거야. 그럼 더해줘야 돼. 총 몇 가지? 9가지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기억나지, 그지? 별로 안 어렵지, 그지? 다음.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고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얘가 세 자리인데 100의 자리는 뭐 해야 된대? 홀수여야 된대. 그럼 홀수 뭐 있어? 1부터 5까지, 1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 있어? 1부터 9까지 5개 있나? 1, 3, 5, 7, 9 그지? 그 다음 10의 자리는 소수여야 되는데 소수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당연히 그거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거. 그치? 뭐 있어? 2, 3, 5, 7, 4가지. 그치? 그 다음 1의 자리는 뭐야? 짝수여야 되는데 이 숫자가 짝수여야 되는데 그럼 1의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어? 2, 4, 6, 8인가? 4개인가? 0은 돼, 안 돼? 선생님 0은 짝수가 아닌데요 라고 할 거잖아. 근데 잘 들어. 얘가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야. 그럼 물어볼게. 500은 짝수야 아니야? 이거 짝수야 아니야? 짝수잖아. 어차피 얘가 지금 0으로 끝나도 이거 0으로 끝나도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짝수일 거 아니야. 0도 되는 거야. 5가지. 그치?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지. 그치? 곱해줘야지. 그치? 왜 곱해줘야 돼? 내가 100의 자리만 설정한다고 끝나? 아니죠. 10의 자리도 설정해줘야 되지. 1의 자리도 설정해줘야 되지. 모두 다 설정해야 끝나는 거니까 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곱법칙이라서 얼마에는? 100가지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음. 5번. 자,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9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뭐냐? 약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약수 셀 거야? 54 약수 다 구할 거야?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소인수분해. 54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54는 27 곱하기 3인가? 27 곱하기 2인가? 그럼 2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네. 그지? 그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 했지? 지수에다가 1 더해.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얘네들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총 8가지가 되는 거야. 왜요? 라고 하면 약수라는 건 원래 이런 표 그리거든. 원래 약수라는 건 이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인수들, 이 인수된 소인수 하나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을 얘기하는 건데 2가 1개 있잖아. 숫자 2가 1개가 들어가 있다는 건 2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2를 한 번도 안 쓰거나 2를 한 번 쓰거나야. 3이 3개 있잖아.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3을 한 번도 안 쓰거나 3을 한 번 쓰거나 3을 2개 쓰거나 3을 3번 쓰거나야. 그래서 이런 거라고. 2도 한 번도 안 쓰고 3도 한 번도 안 쓴 인수는 1인 거야. 왜 1이죠? 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약간 정의돼 있어. 정의.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속 같은 거야. 두 번째, 3은 한 번도 안 쓰고 2를 한 번 쓰면 숫자 2인 거야. 3 한 번에 2 한 번도 안 쓰면 3, 3 한 번에 2 한 번 하면 6, 9, 18, 27, 54. 그래서 바로 얘가 약수야. 근데 이걸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겠지. 근데 개수만 궁금하다며. 그래서 2줄과 4줄을 곱하니까 8가지. 그게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다 이 느낌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럼 또 이어서 90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를 그대로 봐. 그치? 여기서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하면 되겠지. 얼마야? 12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다음. 자,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와 10원짜리 동전 3개를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좀 다른 말이야.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5개 내는 것과 500원짜리를 1개 내는 거는 다른 경우로 봐준다 이거야. 방법은 다르잖아.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0원짜리를 5개 내는 것과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 따라 달라져. 근데 얘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달라며. 그럼 되게 별거 없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원짜리가 1개 있다며. 그치? 그럼 100원짜리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2가지야. 100원짜리 하나를 내거나 안 내거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50원짜리가 2개 있다며. 그럼 5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냐면 3가지인 거야. 왜? 50원은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이게 무슨 느낌이랑 똑같은 거냐면 약수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 10원짜리는 몇 개 있어? 3개가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0원짜리 2가지, 50원짜리 3가지, 10원짜리 4가지에서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만약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풀어. 100원 하나, 50원 2개, 10원 3개 있으면 얼마야? 230원인가? 맞냐? 230원을 구해야 돼. 그러면서 뭐 해줘야 되냐? 제일 작은 단위가 얼마냐면 10원이잖아. 10원을 기준으로 그냥 다 셀 거야. 근데 셀 때도 조금 규칙성이 보이거든. 무슨 말이냐? 자, 빵원, 10원, 20원, 30원, 40원을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 다음 50원짜리 하나 있으니까 50원 가능하죠? 50원, 60원, 70원, 80원. 아, 그 다음 90원 안 되잖아. 아, 이거 한 줄당 4개씩 만들어지네. 그치? 그 다음 100원 될 거지? 50원 2개 써도 되잖아. 그 다음 150원도 가능하지. 왜?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200원도 가능하지. 250원은 돼, 안 돼? 안 돼. 왜?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하면 200원 되잖아. 그럼 얘도 다 4개씩 생길 테니 5, 4, 20까지네요 라고 푸는 거야. 맞지?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래.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 100원짜리 2개네, 100원짜리로 나올 수 있는 액션이 내거나 안 내거나라며. 50원짜리도 내거나 안 내거나 하나 2개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내거나 안 내거나 안 내거나 거리면 빵원이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나 제거해줘야 돼. 얘도 이렇게 구하고 하나 제거해줘야 돼. 왜? 이거 안 되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0원도 지불하는 걸로 포함한데 그럼 20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구분해주면 돼. 알겠지? 다음.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던 거고 이젠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순열이라는 거거든. 순열. 순열이 뭐냐? 이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처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 순열이 뭐냐면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해라 이런 뜻이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순열이라 그래. 그래서 예시를 좀 해보자면 예를 들어 너네 우리 학원 선생님들 이름은 아니? 몰라? 가르쳐줄까? 누가 있냐? 우리 학원 제일 막내는 누가 있냐면 자성쌤 있고 그 다음 예영쌤 있고 그 다음에 수빈쌤 있고 그 다음에 석주쌤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4명이 있어. 내가 만약에 이 4명을 혼내고 싶은 거야. 이씨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다 집합하라고 이렇게 혼내고 싶어. 그럼 이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그럼 이렇게 일렬로 줄 세워서 여기 서세요. 혼나야 되니까 너네 이렇게 해서 내가 줄 세웠어. 그럼 줄 세울 때 이제 여기에 누구를 앉혀야 될 거야. 누구 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겠다 이거지. 첫 번째 누구 나열할까라고 해서 내가 이 4명 중에 고민하는 경우가 당연히 몇 가지냐면 4가지인 거지. 그지? 누군가 4명 중에 1명 데려올 거잖아. 그럼 여기에 만약에 석주쌤이 여기 앉았어. 그럼 내가 석주가 여기 딱 섰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끝나 안 끝나? 너네도 와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여기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인데 당연히 곱해지겠지. 아직 상황이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 몇 가지야? 2가지 그 다음 몇 가지야? 1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바로 순열이야. 근데 이거 이미 너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 이미 중학교 때 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순열이라고 하겠대. 왜냐? 이런 걸 조금 더 추가할 거거든. 잘 봐. 예를 들어 여기 아름이도 있어. 아름이 누군지 알지? 아름 모르는 거 아니겠지? 그 다음에 정석이도 있고 여기 종글이도 있다고 해보자. 몇 명이야? 7명이 이렇게 있네. 7명이. 내가 7명 중에 4명만 데려와서 혼낼 거래. 7명 중에 4명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7명 중에 4명. 7명 중에 4명만 데려와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첫 번째 데려올 사람 고민하는 거야. 그럼 이제 사람 명수가 좀 늘어났지. 그럼 이 7명 중에 야 너네 4명 일로 와라고 할 건데 첫 번째 데려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그치? 7가지가 되는 거야. 사람 명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6가지고 세 번째는 5가지고 여기는 4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얘를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건데 이 순열이라는 걸 왜 공부하냐면 그냥 중학교 때도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 근데 이거를 우린 기호화 시키고 싶은 거야. 고등학교 때는 이런 연산을 좀 빨리빨리 하려고 얘를 기호로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기호를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 거야. 얘는 이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해서 4 퍼뮤테이션 4 이렇게 읽을 거야. 근데 나는 귀찮아서 4P4라고 읽을게. 알겠지? 요 뜻이 뭐냐면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이 7명 중에 4명을 뽑아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쓸 거냐? 7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해요 라고 쓸 거야. 7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해. 근데 이걸 계산하라 그러잖아? 어차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써? 근데 조금 간단하게 보려고.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차이인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아. 얘 뜻이 뭐야? 7명 중에 4명을 나열한다. 근데 이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 책 7권 중에 4권을 뽑아서 꽂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뭐 과자 7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꼭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어도 돼. 근데 어쨌든 서로 다른 7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순열을 보고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너네한테 5P3이 뭐니? 라고 하면 이거의 뜻은 뭐냐?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5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3번 곱하면 돼. 얘도 그거잖아. 7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7, 6, 5, 4 곱하고 땡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4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4, 3, 2, 1 이렇게 땡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예를 들어 너한테 10P2가 뭐니? 라고 하는 거 의미가 뭐야? 10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그걸 나열하는 방법은 10 곱하기 9예요 라고 풀어주면 끝난다 이거지. 이걸 그냥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방법 이걸 우린 순열이라고 한다. 이걸 순열이라고 할 건데 이런 순열들 중에 요 4P4 4명 중에 4명을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얘는 5명 중에 몇 명, 10명 중에 몇 명 일부분인데 얘는 4명 중에 4명을 다 뽑는 거니까 조금 특별하다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얘의 이름만 하나를 더 추가시켜줍니다. 이 4명 중에 4명을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야. 그냥 기호가 낯설어서 그런 거야. 근데 별거 아니야. 얘를 이렇게 쓰겠대. 그냥 이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쓸 거고 얘를 이렇게 쓰겠대. 그냥 그 차이야. 알겠지? 그럼 4 팩토리얼이라는 뜻이 뭐냐면 얘는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 이런 뜻이야.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다. 그럼 너네한테 야 5팩이 뭐냐고 하면 얘는 뜻이 뭐야? 5명 중에 5명을 뽑아 나열하는 건데 그냥 5부터 1까지 쭉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5명을 다 나열해 이런 뜻이야.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5팩인 거야. 5 팩토리얼. 5 곱하기 느낌표라고 쓰면 돼. 5 느낌표. 그럼 4팩의 뜻이 뭐라고? 4개를 다 나열하는 거야. 얼마야? 4, 3, 2, 1. 얘는 얼마야 계산하면? 24.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일까? 120. 그 다음 3팩은 얼마야? 3팩. 3팩은 뜻은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6 이렇게 되는 거야. 2팩은 얼마야? 2팩.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2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팩토리얼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 너무 많이 나와서 2팩이 얼만지, 3팩이 얼만지, 4팩이 얼만지, 5팩이 얼만지는 외워두는 게 좋아. 알겠지? 이걸 외워두면 야 6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6팩의 뜻이 뭐야?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6개를 다 나열하는 거. 맞지?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가 아니라 6 곱하기 5팩이라고 쓰여도 되잖아. 왜? 6팩이라는 건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라며. 그럼 5팩은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거기다 6 한 번만 더 곱하면 6팩 아니야? 그치? 그럼 5팩이 얼마인지 외웠으면 120에다 6 곱하면 되네? 720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팩토리얼 요 정도는 외워놔야 돼. 알겠지? 근데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는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할 거고 한번 읽어볼게. 잘 봐. 순열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 4개를 뽑아 나열한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 이제 npr이라고 쓰는 건데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3p5라는 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야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거기서 5개를 어떻게 뽑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n은 r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 알지?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n 팩토리얼 r, n 퍼미테이션 r 이렇게 읽을 거야. n 퍼미테이션 r. 두 번째, 계승이라는 게 아까 뭐냐면 팩토리얼을 얘기하는 거고 n 팩이라는 건 숫자 n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에서 1까지 곱하는 걸 우리는 n 팩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줄여서 나는 그냥 n 팩이라고 할게. 길게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 n 팩토리얼. 근데 줄여서 그냥 n팩이라고 읽어줄게. n팩이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거. 그래서 4팩이라는 건 4, 3, 2, 1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라고 한다. 알겠지? 이걸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나갈 건데 여기 이 순열의 몇 가지 성질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 순열이라는 건 npr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했냐면 순열이라고 한다 했거든. 그럼 이 순열의 뜻은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너네한테 야 5p3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라고 하면 얘는 뜻이 뭐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해서 60이에요 라고 구하는 거야. 그럼 npr이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n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하나씩 곱하는 거지. 그지? 근데 몇 개를 곱해야 돼? 요게 r개가 돼야 돼. 그지?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거지, 작아지면서. npr이라는 건 m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r개를 곱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점점점으로 쓰면 좀 뭔가 되게 애매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npr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n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취소시키는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우리가 5p3이라는 건 너네가 생각했을 때
5개 중에 3개만 뽑아서 나열하는 것 같잖아. 근데 원래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야. 5개를 먼저 다 나열하는 거야. 5개를 먼저 다 나열해. 근데 나는 원래 몇 개만 나열하고 싶었어? 3개만 나열하고 싶었지. 그럼 2개 나열하는 걸 취소시켜야 돼. 그럼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 거면 걔를 뭐 하는 거야? 계속 곱해 나간 다음에. 그럼 그 곱해 나가는 상황을 다시 취소시키고 싶으면 뭐 해줘야 될까? 나눠줘야 돼. 나눠줄 건데 나는 3명만 나열하고 싶었으니까 여기서 2명 나열하는 걸 취소시켜 이런 느낌이 된 거야. 그래서 얘랑 약분돼서 실제로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느낌이 뭐냐 이거야. 5부터 1까지 곱하는 걸 우리 뭐라고 써? 5팩. 2부터 1까지 곱하는 걸 뭐라고 써? 2팩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거야. 5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5개 중에 3개만 나열해야 되니까 5개 중에 3개를 제외한 2개를 취소시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NPR이라는 거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 N명을 먼저 나열해. N명을 먼저 나열해. 근데 N명을 나열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R명만 나열하고 싶었어. 그지? 그럼 R명을 제외한 N명에서 R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소시켜 라고 쓰는 게 순열에 쓰는 방법이야.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될 건 없거든. 근데 그냥 정의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응용하는 거 보자. 잘 봐. 그래서 우리가 N명 중에 N명을 나열하는 걸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아까 N팩이라고 바꿀 수 있다 해서 그 다음 좀 특이한 거 몇 개 얘기해 볼게. 5명 중에 1. 1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 있으면 몇 가지일까? 당연히 5명 중에 1명을 뽑아 나열한대. 그럼 몇 가지야? 그냥 5가지. 왜? 이거는 뭐야? 그냥 뽑기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그치? 근데 만약에 5명 중에 1명도 안 뽑으면 이건 몇 가지일까? 0가지 같잖아. 근데 얘를 1가지라고 봐줘야 돼. 선생님 왜 얘가 1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그 정의를 생각해보면 되거든. 이게 순열의 정의거든.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5명을 나열해. 5명을 나열해. 근데 0명을 나열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5명 중에 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시켜 이런 느낌이라고. 약분하면 얼마야? 1인 거야. 그래서 5명 중에 1명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거는 그냥 그 상황 하나라고 봐줘야 돼. 상황이 없다가 아니라 상황이 없는 상황 하나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조금 이해 안 가니? 근데 약간 정의 같은 거라도 받아들여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아까 5팩이라는 게 5개부터 1개까지 쭉 곱하는 거라며. 그럼 0팩은 뭔데? 이것도 0인 것 같잖아. 근데 얘도 뭐라고 봐줘야 될까? 1이라고 봐줘야 돼.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악속이야. 아까 니네 3의 0제곱이 왜 1이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모든 수의 0제곱이 왜 1인데? 그치? 모든 수의 0제곱이 왜 1이야? 라고 하잖아. 그것도 약속이야 정의야 라고 했잖아. 이것도 약간 좀 그래.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약속 같은 거야. 5명 중에 1명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건 그냥 1가지로 봐줘야 되고 당연히 0팩토리얼도 1가지로 봐줘야 돼. 알겠지? 그걸 좀 주의해주면 돼. 그 내용이 나가 있다. 그럼 순열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한번 너네가 한번 해보고 수영도도 한번 해보고 자 가볼게. 일단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다 보면 자 회원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1명씩 뽑는 경우 자 이것도 뭐냐 회장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몇 가지? 10가지. 1명 뽑았으니까 부회장 뽑는 경우 몇 가지야? 9가지. 그 다음 총무 뽑는 경우 몇 가지야? 8가지. 근데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10개 중에 서로 다른 10명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거야. 그치? 얘는 그냥 13이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이 차이야. 근데 이거 계산하래.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왜 공부해라고 하겠지만 이걸 알면 좀 편한 것들이 생겨. 나중에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산할 거야. 알겠지? 그 내용이야. 자, 냉장고에서 서로 다른 탄산음료 3개와 서로 다른 주스 4개를 일렬로 넣을 때 탄산음료끼리 이웃하게 이거 너네 많이 했었어. 탄산음료끼리는 이웃하게 넣었으면 좋겠대. 너네 누구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니? 나는 보통 묶는다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가나 다라 마가 있다고 해보자. 자, 이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다현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뭐라고?
괜찮아요.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 당연히 헷갈리겠지.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면 틀려도 돼. 5팩토리얼. 그치, 맞아. 5팩토리얼. 5명을 일렬로 다 나열하는 건 5팩토리얼이야. 맞지? 그럼 만약에 5명 중에 3명만 뽑아서 나열하는 건 뭐라고 쓴다고, 성준아? 5P? 3. 5P3이라고 그냥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러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서 너네한테, 야, 얘네들은 같이 이웃하게 앉았으면 좋겠대. 나열할 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것도 너네가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들 묶어. 그치?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랑 하나, 둘, 셋, 총 4개가 있으니 그 4개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치?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이 덩어리 안에서 얘네 둘은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라고 해도 좋고, 혹은 2팩이라고 해도 됩니다. 2개를 나열하는 거. 그치? 이런 느낌인 거야. 만약에 얘네 셋이 이웃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묶은 거 하나랑 나머지 2개에서 총 몇 가지? 3가지를 나열해. 그치? 그 다음 뭐 해줘? 나머지는 얘네 셋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 냉장고에 서로 다른 탄산음료 3개와 그 다음에 주스 4개가 있대. 총 몇 개? 7개. 근데 뭐라 했으면 좋겠대? 탄산음료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얘네 3개 묶어. 그럼 총 몇 개? 탄산음료 묶은 거 하나랑 주스 4개니까 총 몇 개? 5개. 그 5개를 먼저 나열하라고. 상황이 끝났어, 안 끝났어, 다정아? 왜 안 끝났어? 그치, 그 안에서 탄산 3개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3팩. 왜 안 끝났으니까 곱해지는 거지. 이게 답인 거야. 그럼 훨씬 빨라지는 거지. 왜? 얘가 얼마야? 120. 당연히 아직 못 외웠겠지만 얘는 얼마야? 6 해서 720이네요 라고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호를 쓰면 좋아지는 건 계산이 빨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 이어서 여기는 없지만 또 설명해볼게. 이번에는 얘네들을 나열할 건데 얘랑 얘는 양 끝에 섰으면 좋겠대. 양 끝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이 양 끝에 얘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네들을 먼저 집어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랑 나를 먼저 양 끝에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가나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몇 가지? 2가지. 그치? 그럼 여기에 만약에 가, 나가 들어갔다고 해봐. 상황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그 다음은? 얘네들을 여기 3개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지. 이게 답인 거야.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하나만 더. 이번엔 가, 나가 양 끝이 아니야. 그냥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얘네들은 서로 붙어있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중학교 때 했을 텐데. 붙어있기 싫다라는 건 가, 나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붙어있기 싫어. 그럼 나머지 요 3개 있잖아. 그 3개를 먼저 나열해. 그게 얼마냐면 일단 3팩. 다, 라, 마가 나열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할 거냐면 얘네 3개를 먼저 난 칸막이 세운다라고 하거든. 칸막이 사이사이 요 4자리 중에 너네가 들어가고 싶은 2자리를 고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서로 다른 2자리를 골라야 되잖아. 가도 여기 고르고 나도 여기 고르면 안 되잖아. 서로 다른 4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고르는 거니까 요게 답인 거야.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니? 요게 서로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야. 좀 어렵지, 그지? 자, 가볼게. 또 이어서 12번. 어느 시상식에 참여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 일러서 서서 나왔다.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뭐 하면 돼? 가수가 아닌 나머지 배우 2명을 먼저 배열해. 얼마? 2팩. 그럼 여기 배우 1, 여기 배우 2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그 배우 사이사이에 하나, 둘, 3자리 중에 나머지 2자리를 집어 넣는 거지. 그지? 가수가 여기 들어가도 이웃 안 하잖아. 가수가 여기 들어가도 이웃 안 할 거 아니야. 요렇게 들어가도 이웃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2팩은 2였는데
3P1은 뭐지? 3부터 시작해서 2까지 두 번 곱하는 건데 3 곱하기 2네. 요거 계산해주면 되네. 이렇게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다음 13번.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한다. 남녀를 번갈아 가면서 세우는 경우. 남녀를 번갈아 가면서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먼저 남자 3명을 나열해. 여자 3명도 나열해. 아직 안 끝났어. 왜? 남자 3명과 여자 3명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서야 된다며. 그럼 무조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무슨 말이야? 남자가 첫 번째로 들어가거나 여자가 첫 번째로 들어가거나. 그지? 그래서 남녀 배열 정해준 다음에 누가 첫 번째로 갈지만 골라주면 돼. 이게 답이야. 오케이? 다음. 자,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일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 아까 얘기했죠? 양 끝에 남학생 할 건 뭐 할 거야? 총 6명이지. 근데 양 끝에 남학생을 넣을 건데 남학생은 몇 명이야? 이번엔? 4명이야. 그럼 4명 중에 2명을 먼저 양 끝에 집어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명 중에 2명은 양 끝에 들어가. 그럼 남은 남자 2명과 남은 여자 2명은 총 몇 명? 4명이지. 그 4명이 요 사이에서 뭐 하면 돼? 자리 바꿔서 앉아. 그치? 공식으로 하면 되게 간단하다고. 근데 물론 계산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4 곱하기 3. 얘는 외웠으면 좋아. 24 기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음 15번.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은 6개 의자에 일렬로 앉을 때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 자,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2명이 확정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수, 미영이와 가운데 2명을 들어갈 4자리를 먼저 만들게. 그럼 지수, 미영이가 양쪽에 있고 그 사이에 누구 2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지수, 미영이를 먼저 양 끝에 집어넣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좋아. 왜? 지수, 미영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영, 지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애들 몇 명 남았어? 지수, 미영이 빼고 4명이었잖아. 그 4명 중에 2명을 먼저 여기다 집어넣어 사이에다. 얼마? 4명 중에 2명을 골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누구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럼 남은 애 2명 남았지? 얘네 셋도 자리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얼마? 3팩. 이거야. 괜찮니? 아니 괜찮니? 다음. 괜찮아야 되는데? 16번. 다음 보면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만화책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는 경우.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을 꽂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적어도 한쪽 끝에. 이쪽에만 소설책이 들어가도 되고 이쪽에만 소설책이 들어가도 되고 둘 다 소설책이 들어가도 돼. 그치? 근데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여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반대되는 사건. 이쪽에만 책이 들어가도 되고 이쪽에만 책이 들어가도 되고 양쪽에 책이 들어가도 되거든? 근데 이런 거 구하는 것보단 이쪽에만 책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이쪽에만 책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양쪽에 들어가는 경우 다음에 양쪽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다시 무슨 말이냐? 잘 봐. 지금 총 소설책 2권과 만화책 3권 있거든? 한쪽 끝에 소설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이쪽에만 소설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쪽에만 소설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양쪽에 소설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구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쪽 양쪽에도 소설책이 안 들어가고 만화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3가지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는 요 한 가지 구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전체 총 5권을 나열하는 경우 5팩에서 양쪽에 만화책이 들어간 경우를 제거하면 이쪽에 적어도 하나 소설책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만화책을 집어넣으려면 만화책 3권 중에 2권을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뭐 해줘? 남은 만화책 하나 남았지? 소설책 2개 남았지? 그 3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거를 계산해서 여기서 빼주는 거야. 그럼 답이 나오거든. 다음 하기 전에 일단 넘어갈게. 이어서 요거 좀 설명해야 되거든. 조합까지. 잘 봐. 조합. 가볼게. 내용이 좀 많긴 한데 한번 봐봐. 근데 제가 문제 풀면 별거 아닐 거야. 자, 이어서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순열이라는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순열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지? 근데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n개 중에
알게를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그냥 n개 중에 알게를 뽑기만 하는 걸 우린 조합이라고 할 거야. 아까는 n개 중에 알게를 뽑아서 나열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n개 중에 알게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땐 조합이 더 쉬울 것 같잖아. 그냥 뽑기만 하는 건데 아까 나열까지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뽑기만 하는 게 더 어려워. 실제로는 뽑기만 하는 거는 계산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해서 그 뽑기만 하는 경우를 조합이랑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할 거거든. 순열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순열이라는 건 n개 중에 알게를 뽑아 나열한다, 이런 뜻이었거든. 그치? 순열이라는 건 n개 중에 알게를 뽑아. 근데 조합이라는 건 뭐야? n개 중에 알게를 뽑는 걸 우리는 얘를 조합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순열은 n개 중에 알게를 뽑아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나열하는 걸 취소시키는 느낌으로 조합을 좀 생각할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너네 A, B, C, D, E라는 5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그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OP 3이에요 라고 하겠지? 그지? 그럼 걔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서 몇 가지야? 60가지예요 라고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n개 중에, 그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좀 예시를 좀 해볼 건데 잘 봐. 이런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 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이 순열에는 A, B, C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A, C, B를 뽑는 경우, B, A, C를 뽑는 경우, B, C, A를 뽑는 경우, C, A, B를 뽑는 경우, C, B, A를 뽑는 경우가 이 순열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 왜? 순서가 다 다르잖아. 맞아? 그치? A, B, C, C, A, C, B, B, A, C, B, C, A, C, B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 6가지 경우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조합이라는 입장에서 조합은 뭐라고? n개 중에 알게를 뽑기만 하는 거라며. 그럼 조합이라는 입장에서 얘네들은 다 뭐야? 다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가? 내가 A, B, C를 뽑나, A, C, B를 뽑나, B, A, C를 뽑나, 뽑는 건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이스크림 2개를 니네 4명한테 주고 4명 중에 2명한테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 2개를 줄 때 누구 2명 줄까를 고민할 건데 성준이랑 서준이 이렇게 준다고 했어. 근데 그거랑 서준이랑 성준이 준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야, 성준이랑 서준이 일로 나와봐. 내가 아이스크림 줄게. 랑 서준이랑 성준이 나와봐. 아이스크림 줄게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조합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 순서를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6가지 경우당 한 가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냐고. 무슨 말이냐? 내가 A, B, C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도 있지만 A, B, D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몇 개씩 중복되냐면 얘네 셋이 자리 바뀔 수 있는 경우. 그게 얼마야? 3팩. 6가지. 얘네 셋이 자리 바뀔 수 있는 경우 얼마야? 3팩. 6가지씩 중복될 거라고. 그럼 모두 다 5개씩 빼주면 되겠네? 그지? 얘 6개 중에 1개만 봐야 된다며. 조합에서는. 얘도 6개 중에 1개만 봐야 된다며. 조합에서는. 그럼 모두 다 5개씩 빼주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6개로 나누는 거야. 왜? 얘도 6분의 1로 줄이고 얘도 6분의 1로 줄이는 게 더 훨씬 편하잖아. 다 5씩 뺄 건데 얘가 몇 개 나오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 그냥 모두 다 6분의 1로 줄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전체 6분의 1로 나눠준 거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조합이라고 할 거고, 조합의 뜻은 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걸 이렇게 쓰면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걸 C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 5 콤비네이션 3 이렇게 읽을 거야. 너네 그 콤비네이션 피자 있지? 콤비네이션 피자 들어봤잖아. 그 콤비네이션 피자의 뜻이 그 콤비네이션이 뽑는다는 뜻이야. 이것저것 조합해서 뽑아서 만든 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O 콤비네이션 3이라고 할 거고 난 줄여서 그냥 OC3이라고 할게. OC3이라는 건 뜻은 뭐냐면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 뽑기만 하는 액션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 거냐면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한 다음에 그 나열된 6가지 경우를 취소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잘 봐. 조합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액션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순열이라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가 순열이라며. 그래서 순열이 npr이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걸 ncr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나열한 거를 우리 순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그 조합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일로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조합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r팩분의 npr인 거야. 졸라 어렵긴 한데 되게 별거 아니야. 그냥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그 나열한 걸 취소시켜야 돼. 이 느낌.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한 다음에 그 3개가 나열되는 6가지를 나눠줘야 된다. 이 느낌이야. 물론 지금 이 정의까지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모른다고 해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면 되는데 잘 봐. 4C2라는 게 뜻이 뭐냐. 일단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2개 나열된 거 취소시켜 라고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린 조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4P2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지? 4 곱하기 3. 그 다음에 2팩이니까 뭐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 6가지예요가 되는 거야. 오케이? 또 가보자. 너네한테 10C3이 뭐니? 얘는 뜻이 뭐라고? 10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는 거. 10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10P3.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뭐 해줘? 3개 나열한 거 취소시켜 이거라고. 그럼 얘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10P3은 뭐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다가 3팩이 얼마? 6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3 요거 없애고 2도 없애면 이렇게 돼서 얼마? 120이에요 라고 구하는 거야. 이게 조합이야. 그럼 너네한테 10C7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야? 10개 중에 7개를 뽑아서 뽑기만 하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라고? 10개 중에 7개를 뽑아서 나열해. 그지? 그 다음 뭐 해줘? 7개 나열한 거 취소시켜 이거지. 얘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좀 빡세네 맞지? 근데 계산해보자. 10, 9, 8, 7, 6, 5, 4까지. 요게 7개지. 그지? 그럼 7팩은 뭐라고 써야 되냐?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라고 써도 되나? 그지? 5팩이 얼마였지? 120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하는 요령이야. 정리를 좀 해볼게. 7하고 6 이렇게 지워도 되지. 그지? 그 다음 5, 4, 20이지. 얘 나누면 6이지. 그지? 6은 3 하나 지우고 2 하나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얼마야? 120. 그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되게 복잡하잖아. 그지? 근데 잘 봐봐. 이 10C3과 10C7은 지금 결과가 같거든? 우연일까? 우연일 것 같냐? 우연이 아니야. 무슨 느낌인 거냐? 잘 생각해봐. 조합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뽑기만 하는 거지. 뽑기만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이 5명 중에 4명을 골라야 돼. 뽑기만 할 거야. 너 나와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 빼고 다 나와가 훨씬 편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조합에서는 어차피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나 5개 중에 1개를 뽑는 건 똑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 100명 있어. 100명 중에 내가 90명을 챙겨줘야 돼. 뭐 90명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고 싶어. 근데 내가 그럼 나머지 10명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10명을 너 고른 다음에 너네 나가라고 하는 게 좋지. 내가 아이스크림 줄 90명을 다 고르고 있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조합이라는 건 요게 가능해. 무슨 말이냐?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랑 그 반대인 10개 중에 7개를 고르는 건 똑같은 거야. 그지? 계산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잖아. 그지? 다시 한 번 더 가볼게. 잘 봐. 무슨 느낌인지 한번 볼게. 자, 조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일단 한번 다시 보면 이거야. 내가 2개 중에 1개도 두 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하면 이 두 중에 1개를 뽑는 거니까 몇 가지야? 얘는 2가지인 거야. 그지?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는 이거겠지. 2P1분의 1팩이겠지. 계산하면 2개 중에 1개를 뽑아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줘? 1개 나열한 걸 취소시켰는데 어차피 2개 중에 1개 뽑는 거 그냥 2인 건 알잖아.
그치? 이건 뭐 그냥 말로 알겠지? 그러면 3개 중에 1개 뽑는 경우 몇 가지야? 그것도 3가지라는 건 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나? 그럼 이거 물어볼게.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몇 가지야? 이것도 3가지일 거라는 거지. 이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니네가 실제로 생각해봐. 얘 3가지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는 건 얘 빼고 다 나와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지? 실제로 얘도 3가지일 거라고. 계산을 해봐도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개 중에 2개를 나열해. 그지? 그 다음 뭐 해줘? 2개 나열한 거 취소시켜. 그럼 3P2가 얼마야? 6분의 2니까 얼마? 3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3이야. 이렇게. 오케이, 또 가보자. 잘 봐. 너네한테 4C1이 얼마냐? 4C1.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럼 4C2는 몇 가지일까?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해. 그 다음 뭐 해줘? 2개 나열한 거 취소시켜. 그럼 얼마야 얘는? 4, 3이고 2로 나눠주니까 얼마? 6. 계속 해봐야지 연산이 빨라져. 이거 계속 해봐야 돼. 어려운 계산이 아니야. 그냥 숫자 정수 계산이야. 맞지? 그럼 4C3은 얼마야? 얘는 뭐랑 똑같겠어? 얘랑 똑같아. 그지?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또 가보자. 5C1은 얼마일까? 5C1. 5가지. 5C2는 얼마일까? 야, 솔직히 5C2 정도는 이제 조금 빨라져야 돼. 5C2라는 건 뭐야?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겠지. 그지? 그 다음 뭐 해줘? 취소시켜, 2개. 얼마야? 10. 맞니? 그럼 5C3은 얼마일까, 다현아? 5C3 얼마야? 5C2가 10이니까 5C3도 얼마겠어? 10이겠지. 5개 중에 2개를 뽑으나 3개를 뽑으나 똑같을 테니까. 5C4는 얼마야, 성주랑? 5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하나만 더 해볼까? 6C1은 얼마일까? 6C2는 6개 중에 2개를 뽑아 나열해. 그럼 얼마야? 6 곱하기 5에다가 2분의 1 해주니까 얼마? 15. 그 정도 암산돼야 돼. 15. 6C3은 아니야. 6C3은 15가 아니야. 6C3은 뭐야? 이건 좀 어렵다. 그럼 계산해보자.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6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했어. 맞지? 그 다음 3개 나열한 거 취소시켜 하니까 얼마야? 3 빼기 6이니까 20이 되는 거야. 20. 그럼 6C4는 6C4는 얼마야? 얘 따라가겠지. 15. 6C5는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혹시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는 게 있니?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썼을까? 이걸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냐? 내가 그냥 저 새끼 할 짓 없어서 썼나? 이거 왜 썼을까? 뭐가 느껴지는 게 없니? 아무것도 안 느껴져? 아이, 좀 느껴줘봐. 뭐가 느껴지지 않아? 아, 인재가 그렇게 없나? 아, 이거 뭐 느껴지는데? 좀 삐딱하게 써서 그런가? 뭐가 좀 느껴지잖아. 그지? 소진아, 뭐가 느껴지지? 안 느껴져? 안 느껴? 아, 좀 고민 좀 해봐. 알았어? 대칭? 대칭은 대칭이야. 대칭도 오케이. 대칭도 오케이인데 더 좋은 거. 대칭도 오케이인데, 오케이, 힌트 줄게. 노란색만 봐도 돼. 이 노란색 숫자만 봐도 돼. 숫자만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어? 없어? 아, 있을 텐데. 아, 씨. 알았어, 힌트 줄게. 삼각형. 삼각형.
아, 진짜. 5초 줄게. 5, 4, 3, 2, 1. 뭐 보였다. 뭐 보였지? 그럼 아무거나 얘기해봐. 그냥 숫자로만 얘기해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자, 그것도 맞는 말이야. 아까 대칭이다랑 똑같은 말이고, 내가 말하는 삼각형은 역삼각형을 봐야 돼. 그게 뭐냐?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 결과가 얘야.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럼 그 결과가 얘다. 얘랑 얘랑 더하면 그 결과가 얘야. 항상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 결과가 밑에 나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배우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적용이 돼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3C1 더하기 3C2가 뭐냐고 하잖아? 얘랑 얘랑 더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4C2랑 결과가 똑같더래. 항상. 그지? 얘도 4C2 더하기 4C3이 얼마냐고 하잖아? 그럼 그 결과는 뭐랑 똑같냐면 5C3이랑 똑같더래. 그래서 이거를 막 기호로 가르치는데 나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기억해. 301호 더하기 302호는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거.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걸 따라가. 알겠지? 402호 더하기 403호는 그 다음 층이니까 뭐야? 503호. 이렇게 기억해. 알겠지? 항상 그렇게 따라간다고 기억해. 이걸 알면 되게 편하거든? 2번 연산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연속돼. 그러면 이게 다음 건이 계산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너네한테 10C2 더하기 10C3 더하기 10C4가 뭐냐고 물어봤어. 나 이거 뭔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1003호랑 1004호랑 더하면 1100에 45가 되는 거야. 오케이? 웨어는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다 항상 얘잖아. 그치? 너네한테 6C3 더하기 6C2가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얼마야? 7C3. 뒤에 게 아니라 숫자 큰 걸 따라가야 돼. 3하고 2 중에 숫자 큰 거. 알겠지? 실제로 6C3 얼마? 20. 6C2 얼마? 15. 더하면 35지. 자, 7C3 계산해볼게. 7C3은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 7, 6, 5. 그 다음 3개 나열한 거 취소시켜. 3팩. 3팩 얼마? 6, 7, 5, 35. 똑같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두면 좋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조합에 나와 있고, 조합에 2번부터 볼게. 2번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까 n개 중에 한 개도 안 뽑는 거는 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하기로 약속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 아까 OP5 5개 중에 5개를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건 몇 가지냐? 얘는 5팩이랑 똑같고 얘는 120가지야. 근데 C5잖아? 그럼 걔는 얼마야? 한 가지인 거야. 뭔 차이야? 순열과 조합의 차이야. 순열은 뭐야? 뽑아서 나열해야 되니까 5팩이 들어가. 근데 조합은 뭐야? 뽑기만 하는 거야. 너네 4명 중에 4명 다 나와? 한 가지잖아. 너네 4명 중에 4명 다 나와서 줄 서 하면 4팩인데. 그지? 순열과 조합의 차이야. 알겠지? 그 다음 이어서 아까 이거 설명한 거 100명 중에 5명을 데려오나 100명 중에 95명을 데려오나 똑같다 이거야. 조합에서는. 그지? 그 내용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요것도 방금 설명한 거. 얘네들 이 기호로 보면 졸라 어려워. 그냥 요 내용이야. 요 내용. 302호 더하기 303호는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거. 403호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내용. 알겠지? 요거 기억을 해주면 된다.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서 내가 너네한테 풀지 말라는 걸 좀 정할 거거든. 유형 1번, 2번은 안 해도 돼. 알겠지? 유형 1번, 2번. 나중에 근데 올려줄게. 내가 단톡에 정리해줄게. 자, 볼게요. 이어서 봐봐. 되게 별거 아니야, 이제. 어느 학교의 합주반에는 플룻 연주자 5명과 바이올린 연주자 6명이 있다. 그때 이 중 플룻 연주자 3명, 바이올린 연주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자, 플룻 연주자 5명 중에 3명 골라야 된대. 뭐라고 하면 돼? 5명 중에 3명을 고르기만 하면 돼. 그치? 고르러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두 번째, 이어서 바이올린 연주자 6명 중에 2명을 고르기만 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근데 물론 답을 쓰려면 뭐 해줘야 돼? 계산해야겠지. 5C3이라는 건 뭐야? 5, 4, 3 나열한 다음에 3명 나열한 거 취소시켜. 곱하기. 6C2라는 건 뭐야? 6,
5 나열한 다음에 2명 나열한 거 취소시켜. 요거 계산해주면 돼. 이게 별거 없지, 그지? 4번. 자, A, B, C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자, 반장, 부반장 이런 게 아니잖아. 위원은 똑같잖아. 너도 위원회, 너도 위원회 하는 거랑 너 위원회, 너 위원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왜 제 이름 먼저 안 불렀어? 이렇게 뭐라 안 할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 할 거야? 10명 중에 5명의 위원 골라주면 돼. 그치? 근데 잠깐 문제에서 뭐라 했어? A, B, C를 포함한 10명 중에 5명의 위원을 선출할 건데 A, B, C가 모두 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게 무슨 느낌인 거냐면 내가 이 10명 중에 고를 거거든, 5명을. 내가 A, B, C가 너무 싫은가 봐. 내 A, B, C가 좀 싫은가 봐. 그럼 내가 실제로 10명, A, B, C 포함해서 10명이 있겠지만 A, B, C는 안 뽑고 싶대. 그럼 내가 몇 명 중에 고민할까? 마음속으로는. 10명 있는데 내가 A, B, C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5명 뽑을 건데 내가 실제로는 몇 명 중에 고민해. 그래, 내가 솔직히 속마음으로 7명 중에 고민하겠지. 보이기에는 10명 중에 고민한다 하겠지만 A, B, C 안 뽑을 거라며. 그러니까 7명 중에 5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게 답이야.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또 물어볼게. 조금만 집중해봐.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집중해봐. 그럼 내가 이번엔 10명 중에 A, B, C는 반드시 뽑을 거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방금 이 문제에서는 A, B, C는 절대 안 뽑을 거래.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 이 10명 중에 A, B, C는 무조건 뽑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까? 그렇지. 7명 중에 2명만 더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나 A, B, C 무조건 뽑을 거잖아. 그럼 난 그 나머지 7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 차이야. 이게 별거 없지? 그럼 계산해주면 끝나. 그치? 다음. 수상안전교육 뭐로 돼 있대. 뭐 되게 복잡해. 그때 어린이 4명이 돼 있대. 그때 9명 중에 4명이 먼저 고무보트에 탑승한다고 할 때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탑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린이 5명, 그 다음에 안전요원 4명이 있나 봐. 그지? 근데 보트가 몇 개야? 9명 중에 4명이 먼저 탑승한다고 할 때, 오케이. 요 9명 중에 4명을 먼저 탑승할 거야. 근데 뭐 할 거냐면,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됐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총 4명이 탈 거니까, 어린이가 있고 안전요원이 있으면, 여기가 3명 타고 여기 1명 타도 되고, 여기가 2명 타고 여기가 2명 타도 되고, 여기가 1명 타고 여기가 3명 타도 되겠지. 그래서 경우를 3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 근데 이것보다는 뭘 하는 게 좋냐? 적어도잖아, 적어도.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는 거의 반대는 뭐야? 모두 다 어린이로 구성되거나 모두 다 안전요원으로 구성되는 경우만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1명씩은 적어도 포함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 전체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에서 이 경우에는 어린이 5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건 안 된대. 무조건 안전요원도 껴타야 된대. 이거 제거해주고. 두 번째, 안전요원 4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제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가 한 번에 튀어나올 거라는 거지. 굳이 3번으로 안 풀어도. 쌤, 저는 이걸로 풀고 싶은데요. 이걸로 풀어도 돼. 이걸 어떻게 푸냐? 첫 번째 요거. 어린이 5명 중에 3명 뽑아. 안 끝났지? 왜? 보트에 4명 태워야 되니까. 그지? 안전요원 4명 중에 1명 뽑아 타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은 뭐야? 어린이 5명 중에 2명 뽑아. 그다음 안전요원 4명 중에 2명 뽑아. 세 번째 줄은 뭐야? 어린이 5명 중에 1명 뽑아. 그 다음에 안전요원 4명 중에 3명 뽑아. 그럼 이 3가지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줘도 돼. 근데 이것보단 이게 훨씬 편할 거다 이거지. 실제로 궁금한 친구들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 결과가 똑같을 거야. 다음 6번. 어느 놀이공원에는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실내 5개, 야외에 4개가 있다.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 실내 놀이기구 3개, 야외 놀이기구 2개 중 골라 타는 경우. 자, 타는 순서 고려하네. 이거 순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혈을 할 거면 그냥 9팩을 때려야 돼? 아니야. 그럼 5개, 4개가 있는데 5개, 4개 중에 내가 총 얘 3개, 얘 2개 타는 게 정해졌잖아.
그지? 지금 집중해봐. 그러니까 얘가 5개가 있고 얘가 4개가 있는데 실내, 야외에 4개가 있어. 근데 얘는 3개 탈 거고 얘는 2개 탈 거래. 그럼 나 이 9개 중에 5개를 골라서 그냥 한 번에 하면 돼? 9개 중에 그냥 5개를 고르는 경우를 구하다가 여기서 5개 다 나오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먼저 실내에 있는 5개 중에 3개를 먼저 고르기만 해, 조합으로. 두 번째, 야외에 있는 4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해. 그럼 내가 탈 놀이기구 리스트업이 만들어졌지, 5개. 순서 정하라며. 그럼 뭐 해줘야 돼? 5팩. 그 5개 순서 바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어렵나? 좀 어렵냐? 다 좀 어렵니? 어려워? 좀 많이 어렵나? 이해는 가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니? 이해가? 서준아? 이해가? 다혜는 이해가? 할 수 있겠어? 가능한 거지 얘들아. 다음 7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8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이것도 중학교 때 했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5개만 해보자. A, B, C, D 이 5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골라서 직선을 만들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을걸? 직선 땡땡. 첫 번째 직선 점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점 직선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하니까 얼마? 20가지.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아, 달라? 직선 AB, 직선 BA는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직선이지. 직선 AB나 직선 BA나 똑같잖아.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걔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나눠줘 라고 했어.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돼. 근데 이제는 조합을 알잖아. 그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직선을 만들려면 점 2개만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AB라고 쓰나 BA라고 쓰나 똑같은 거잖아. 조합의 느낌인 거고, 5개 중에 2개의 점 고르기만 하면 돼. OC가 얼마인데?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2개 나열한 거 취소시켜. 이거야. 그걸 줄여준 거야. 그 계산 과정을 줄여준 거야. 그럼 얘도 봐봐. 8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아서 뭐 한대? 직선 만든대. 그럼 뭐 하면 돼? 8C2가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가? 되게 별거 없잖아. 그럼 만약 8개의 점 중에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든대. 야, 삼각형 땡땡땡. 삼각형 ABC나 삼각형 BAC나 삼각형 CAB랑 다 똑같잖아. 그치? 뭐 해주면 돼? 8개 중에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삼각형이 결정되는 거지. 돼?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도 한번 해보면 되고. 자, 평행사변형의 개수래. 평행사변형. 자, 얘도 이제 응용될 거야. 자, 여기 선이 있는데 가로선은 5개, 세로선은 3개가 있대.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돼.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변이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하고 마주보는 한 쌍 한 쌍인 평행한 선이 필요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로선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세로선 3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요? 가로선 5개 중에 얘랑 얘 골랐어. 세로선 3개 중에 얘랑 얘 골랐어. 그럼 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